안녕하세요. 제로스입니다. 오늘은 2025 굴러너 동해 스카이레이스 21km 부문 후기로 왔습니다. 사실 이 대회는 저한테 큰 의미가 있는 대회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 대회 11km 부문을 완주하였고 이 경험을 토대로 트레일러닝 입문하게 되었고 꾸준히 트레일러닝을 즐길 수 있게 된 계기를 가져다 준 대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21km 부분에 도전을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코스, 풍경, 그리고 날씨 이야기, 그 외의 운영들에 대해서 조금은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11km 부분을 완주했던 경험이 너무 좋아서 올해는 21km 부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볼 수 있는 대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올해는 11km 부문, 21km 부문에 더해 42km 부문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이 동해 스카이레이스 대회에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모래사장을 뛰어야 합니다. 부문마다 다르겠지만 최대 약 2km 정도 혹은 그 이상 되는 거리를 이제 달려야 되는 코스가 있는 대회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코스 대부분에 그늘이 없습니다. 첫 번째 CP를 가기 전에 작은 터널 하나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가 거의 유일하게 있는 그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그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코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코스가 몇 년 전에 큰 화재로 산 전체가 불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천천히 다시 푸른빛을 찾아가는 그런 시기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산이 이제 아예 민둥산, 작년과 비교하면 아예 민둥산 느낌은 아니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늘은 여전히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 그렇기 때문에 퍼포먼스 혹은 완주를 위한 계획이 날씨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대회는 총 이틀간 진행되었고요. 저는 대회 첫째 날에는 선수 등록을 빠르게 마치고 브랜드 엑스포 부스들을 좀 돌아다녔습니다. 여러 브랜드들이 들어왔었는데 저한테 가장 눈에 띈 것은 이제 메인 스폰서인 올러닝의 부스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대했던 거는 사실 당시 그 대회 당시 기준으로 막 새로 나온 그 트레일 러닝화인 클라우드 울트라 프로라는 제품을 트라이얼 할 수 있다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요. 사실 이전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운탄고도 때는 마파텍스를 시작해 보려다가 사이즈가 없어서 못했는데 이번에는 좀 일찍 가서 선수 등록까지 마치면은 트라이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조금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수 등록을 마치고 갔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이제 그 트라이얼 서비스가 42km 부분 참가자들의 한해서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점은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일단 시착은 할 수 있어서 사이즈 확인이랑 이렇게 시착했을 때의 느낌들을 좀 체크해 봤는데요. 우선 최신 미드솔이 들어간 트레일 러닝화답게 굉장히 반발력도 괜찮았던 것 같고요. 착화감도 제가 보통 트레일 러닝화들은 다 265 사이즈를 신는데 착화감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그 트라이얼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게 오히려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이제 지금은 발매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직 정식 발매되지 않은 제품이긴 했는데 트레일러닝 조끼도 볼 수 있었고요. 그렇게 이제 선수 등록 마치고 부스들 좀 돌아다니고 그리고 나서 그 선수 등록하는 그 근처에 이제 바닷가를 보면서 이제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당들이랑 뭐 이제 카페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이제 물회 먹고 빵이랑 커피를 먹고 숙소로 돌아가서 이제 대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대회 1일차 이제 레이스 전날 사진인데 사실 보면은 좀 흐리잖아요. 뭐 비 오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좀 약간 흐리길래 내일도 이렇게 경기 도중에 뭐 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흐려가지고 다소 좀 선선한 날씨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바로
레이스 당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스 당일이 밝았습니다. 사진 찍은 거를 한 장 보여드릴게요. 맑죠? 하늘이 참 맑아요. 전날 흐린 그런 하늘은 잠깐의 그냥 기대였고, 당일 아침에 하늘을 보면서 어렵겠구나, 오버했다가는 완주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회는 시작됐고요. 초반에 한 1km 정도 임도 구간을 달린 다음에 바로 이제 모래사장을 달리게 됐는데요. 이 구간이 사실 작년에 또 뛰어봤던 그 구간이어서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날씨의 영향도 있기도 했지만, 아시겠지만 모래사장이 그냥 일관적으로 푹신푹신하거나 좀 일관적으로 단단하면 리듬감이라도 좀 잡을 텐데, 왼발은 푹신한데 오른발은 단단하고, 다시 왼발은 단단해 또 오른발은 푹신하고, 이렇게 리듬이 전혀 잡히질 않으니까 체력 소모가 굉장했죠. 사실 대회 이제 준비할 때만 해도 요 구간, 모래사장 구간은 뭐 천천히 뛰더라도 걷지 말고 한번 지나가 보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이 코스를 만약에 뛰어서 지나가면은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코스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좀 걸어서 모래사장 구간을 지나갔고요. 사실은 많이 훈련을 했다 생각하고 이제 대회를 임해가지고 자신이 살짝 있었던 상태였는데, 요 모래사장에서 살짝 멘탈이 좀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이제 모래사장 지나고 난 후에 임도 구간에서는 작년에 갔던 경험을 좀 기억해서 무리하게 페이스를 올리지 않고 어필과 이제 땡볕 아래 어필을 대비해서 체력을 좀 아껴가면서 가는 전략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땡볕 아래에서, 그리고 작년보다 이제 더 먼 코스를 이제 임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긴 했는데, 중간중간에 그 동해 바다 뷰를 보니까 동해 바다가 진짜 이렇게 그 풍경이 예쁠 수가 있구나를 그때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바닷가의 그 바다의 색도 파랬고 하늘의 색도 굉장히 파랬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요. 좀 아쉬웠던 점은 그런 풍경들을 좀 즐기면서, 그러니까 대회를 즐긴다라기보다는 좀 풍경들을, 그래도 볼 수 있는 풍경들은 좀 보면서 즐겼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그때는 사실 그런 여유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사진들을 보면 제법 찍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풍경 사진과, 그리고 밥봉에서 이제 찍은 사진을 숟가락 이렇게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정상석처럼 이렇게 숟가락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사진도 좀 찍어봤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다운힐에서는 나름대로 한번 영상을 좀 찍어보면서 내려가 봤습니다. 예고편에도 쓰였던 영상인데, 사실은 이 다운힐 영상을 찍으면서는 핸드폰을 그냥 이렇게 잡고 내려가면서 찍은 거였기 때문에 약간의 흔들림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조금은 생생한 다운힐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했는데요. 이제 대회가 다 끝나고 숨 돌리면서 영상을 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왔어요. 다운힐이 경사랑 이런 거 비교하면은 촬영된 영상은 너무나도 안정적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별로 떨림도 없이 나와가지고 살짝은 아쉬웠는데, 그래도 이렇게 뭐 사진도 좀 찍고 다운힐에서도 영상을 좀 찍어보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든 좀 즐겨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트레일러닝 대회를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CP죠. 물도 채우고 뭐 부족한 에너지도 채울 수 있는 곳인데, 첫 번째 CP를 갔을 때는 사실 에너지가 그래도
좀 남아있기도 했고 에너지 젤도 여유가 있었고, 그래서 그냥 물만 좀 마시고 부족한 물만 이제 그냥 플라스크에 채우고 갈 생각이긴 했는데, 막상 도착해서 이제 컵으로 이온 음료를 마셨는데 어? 조금은 이제 헷갈렸죠. 내가 너무 당연히 시원한 음료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마셔서 그런가? 혹은 의도가 있는 건가? 너무 차가운 거 먹으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으니 미지근한 걸 준비한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첫 번째 CP에서는 사실 저도 뭐 먹을 것들도 충분했고 그렇게 부족한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식용포도당 2알 정도 먹고 음료 채우고 그러고 레이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 CP에서는 아이스크림도 있었고 포도즙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먹을 수 있었는데 CP2에서도 음료들이 그렇게 시원하지는 않았던 느낌. 그러다 보니까 이제 CP에 있는 이제 아이스크림이랑 포도즙이었는지 주스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솔직히 그때 거기서 한 아이스크림 2개 그리고 포도즙 2개 정도 먹었고, 그리고 에너지젤도 조금 챙겨갔고요. 마침 에너지젤도 있었길래 에너지젤도 챙겨갔고요. 어찌됐든 채울 거 다 채우고 먹을 거 먹고 그리고 이제 레이스는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마지막 CP에서는 이제 꼬린 지점이 다가왔기도 했고, 어차피 대부분의 코스가 이제 다운힐이기도 해서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뭐 물 또는 그냥 이온 음료 있는 마실 걸로 채우고 식용포도당 먹고 파스 있으면 파스 좀 뿌리고요.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뭐 채울 거 채우고 그리고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CP 운영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사실 아쉬움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아쉬움이 조금 컸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그 대회를 이제 레이서로서 참여한 사람의 입장이고, 자원봉사자들의 그런 헌신이 없었다면 또 CP가 굴러가지도 않았을 테니, 운영이 되지 않았을 테니까요. 이런 자원봉사자분들의 노고에는 감사하고 있다는 점도 같이 말씀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CP를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다 왔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작년에 나는 여기서 어떻게 뛰었었나를 좀 생각하면서 레이스에 임했던 것 같아요. 사실 작년에 저는 러닝하고 트레일 러닝을 거의 동시에 시작을 했고, 어찌저찌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응원을 받고 완주를 했어요. 11km를.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완주를 하면서 느낀 그런 감정과 해냈다라는 성취감 덕분에 지금까지 트레일 러닝을 즐기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계속 작년에 나는 이 구간에서 어떻게 뛰었었더라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생각해보면은 작년에는 이제 제대로 막 뛰지도 못하고 거의 옆으로 걸어서 내려오고, 임도 다운힐에서는 뒤로 내려오고 그랬는데, 올해는 사실은 그런 구간들을 다 그냥 신나게 뛰어서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꾸준히 트레일 러닝이라는 운동을 해왔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꼬린 지점 이제 앞두고 나서는 끝났다라는 이런 단순한 감정보다는 그래도 1년 전에 나와 비교하면은 성장을 했구나,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걸 했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꼬린 지점을 통과한 후에는 이제 기념품이랑 완주 메달을 받았는데요. 21K 피니셔. 지금 저 요 끈들을 다 그냥 빼놨어요. 빼놓고 지금 보관 중이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모자를 완주 기념품으로 받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동해 스카이레이스는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뷰도 좋았고요. 동해라는 장소가 주는 그런 경험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만 이제
새롭게 42km 코스가 신설되면서 대회가 조금 더 커진 만큼 CP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보완이 되면은 좋겠다라는 참여자로서의 개인적인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2025 굴러너 동해 스카이레이스 21km 부문 후기였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말씀하시고 싶은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은 2025 코리아 50K 동두천 대회 20km 부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로스였습니다.